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는 거의 AI 수준의 전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가족에 대한 부동산 취득 내역, 처분 내역, 그리고 소득 내역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실력과 경륜이 많은 조사 공무원이 많기에 단순히 내가 요걸 숨기면 괜찮겠지 생각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한 세밀한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 주식 투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자금인지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인지에 대한 증여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로 하여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증여받아서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으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 부모님이 취득했을 때 시점으로 취득가액을 잡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증여받아서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없고요. 5년 이후에 판다면 그 취득가액이 내 증여받았을 시점에 취득가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도 당시 취득가액이 상승함으로 따른 양도 차익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같은 경우도 유고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취득한 거, 남편분이 오래전에 취득한 것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주고 그러면 유고까지 공제가 되니까 취득가액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5년 이후에 판다면 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끔씩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보통 증여세가 조부모가 부모한테 줬을 때는 증여세가 1천만 원이 나온다면 손자한테 갈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 세대 생략 가산세가 3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천만 원인 경우에는 손자한테 가는 경우에는 1,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손자한테 보내냐면은 이런 세대 생략 가산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가산세가 발생하는 거고요. 보통은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재산이 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도 증여하고 손자에게도 증여하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하고 또 분산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낮게 함으로써 증여세 산출세액을 낮게 하기 위하여 재산이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자에게도 증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이 더 세밀하게 본다 봐야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이 크다는 뜻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추징세액이 많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 큰 위주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수도권 쪽이 가격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을 많이 들여다본다 봐야죠. 물론 그런 것도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어떤 월급이 상여를 더 받는다 이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다만 인사고과에서는 그 추징세액이 많고 실적이 좋은 직원들한테 인사고과에는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관과 그러한 인사고과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는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이나 뭐 아파트나 주식 등을 취득할 텐데요. 그러고 그러한 일이 올 때 대부분 상담하러 오십니다. 그러한 일이 올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취득자금 원천은 만들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일찍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는 것보다 더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이 오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